시장의 잔주름까지 들여다보겠습니다. 시장 클로즈업. 자, 세상을 남들과 똑같이 바라볼 때보다는 세상을 남들보다 조금 다르게 바라볼 때 우리는 더 큰 것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매주 수요일마다 준비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김동엽의 소수 의견. S1투자연구소 김동엽 소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먼저 저희가 준비했던 안건들 외에도 또 중요한 게 있어서요. 이게 남북 경협주가 이제 조금 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네. 꽤 많은 급락을 보이고 있거든요. 지금 네. 상황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 겁니까? 가끔 이제 투자를 하다 보면 이런 이슈들이 갑자기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네네. 시장 전반적으로 좀 악재적인 이슈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럴 때 개인 투자가 여러분들이 어떤 의사 판단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네네. 그런데 오늘 아침 장전에 나온 이 뉴스에 대해서 대부분의 다수 의견은 아직까지 북미회담이 파토가 난 것이 아니고 네네네. 아직까지 남아있는 이벤트들이 있기 때문에 견뎌보자라는 인식과 어제도 못 산 분이라고 하면 오늘 저점에는 사보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인식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소수 의견은 그야말로 아침 일찍 시초가 정도의 정리를 일정 부분 하는 것이 맞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악재들이 단발 만에 하루 만에 극복이 될 것 같지만 사실 한 달 정도 이상 크게 오른 상태에서 이런 이벤트가 나왔을 때 적어도 기간상으로 한 일주일 정도 어떤 잠재적인 악재 시기를 가질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슈로 나온 어떤 토를 단 것이 한미 공중 군사 훈련에 관련된 부분이었는데 네네. 이것이 오늘 오전에 한미 그 외교부 장관 회의를 국방장관 그 통화를 통해서 네네. 회담 중지는 없다, 그러니까 작전 훈련 중지는 없다라는 인식 때문에 25일까지 정상적으로 작전이 수행이 된다고 하면 적어도 일주일 정도는 냉각기를 가질 수밖에 없다. 네. 이런 결론이 나오겠죠. 네, 알겠습니다. 울고 싶은데 뺨 맞았을 때는 그 뺨 맞고 아픔이 좀 가니까 네. 회복되는 데까지 좀 시간이 걸리니까 일단은 좀 정리하셨던 게 좀 맞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조금 더 낙폭이 깊었을 때는 그렇다면 좀 사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긴 합니까? 일단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된다는 전제 하에요. 오늘 문맥을 보면은 북한이 15시간 전에 회담 제의를 했다가 네네. 15시간 만에 연기를 했다는 건 제 개인적인 소감은 그 연기를 하기 위해서 제의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11일부터 하는 훈련을 굳이 3, 4일 이후에 이런 고위급 회담을 제의를 했다가 15시간 만에 연기했다라는 건 어쨌든 지금 펼쳐지고 있는 북미 정상회담의 어떤 큰 전술상에서의 일단 그 포지션을 찾기 위한 일종의 전략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맞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가 본격적인 안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장 안건은요, 바로 그동안 꽤 좋지 못했던, 상반기에 좋지 못했던 IT 부품주. 과연 하반기에는 애플 효과를 누려볼 수 있을 것인가. 일단 다수 의견이 이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애플에서 아이폰을 제대로 못 팔았기 때문에 부품주들이 안 좋았고 이제 애플에서 잘 팔게 되면 부품주도 좀 각광을 받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 다수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네, 일단 그 아이폰 X에 국한해서 본다고 하면 네네. 예상보다 좀 안 팔렸다라고 하는 것이 맞는데 지난 1, 4분기, 미국 기준으로 본 4, 4분기라고 볼 수 있는 네네. 애플 실적은 사실 생각보다 굉장히 좋게 나왔거든요. 네. 거기다가 제일의 투자가로 불리는 워렌 버핏 같은 경우는 애플 주식을 그렇죠. 거의 7,500만 주 정도 추가로 네. 매수하는 그런 네네. 1, 4분기의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애플 자체에 대한 어떤 실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조금 기우였다라고 보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어찌됐든 아이폰 X가 숫자적으로는 조금 기대보다 못했기 때문에 이번 9월에서 10월 사이에 3종의 아이폰 시리즈가 나올 거다라는 전망들이 좀 일찍부터 연초부터 좀 기대를 갖고 있는 상황인 건 분명합니다. 네. 근데 걱정되는 게요. 네. 애플이 물론 실적은 좋았으나 네. 아이폰이 잘 안 팔렸던 건 또 사실이잖아요. 네. 그렇다면은 아이폰이 아닌 다른 무엇인가에서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인데 그 말은 IT 부품주에게는 오히려 또 악재가 될 수도 있는 거라서요. 그 자체 제품보다도 아마 애플 같은 경우는 그 컨텐츠라고 하는 네네, 측면에서 그러니까요. 돈을 벌었고요. 액세서리 측면에서 또 돈을 벌었다는 네네. 그런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이폰 그 모델 자체에 대해서는 조금 부진하다 이런 전망을 좀 할 수 있는 건 당연한 얘기인 것 같고요. 네네.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 부품의 일종의 수급상으로 좀 에러가 난다는 그런 상황 때문에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안 좋게 나왔고 주가도 굉장히 많이 내려앉는 그런 상황들이 좀 네네. 나왔거든요.
그런 반면에 여전히 애플 향의 매출이 꾸준히 일어나고 있는 뭐 BH라든가 이런 종목들은 또 1분기 실적이 상당보다 더 좋게 나오는 그런 좀 부품 업계 내에서도 차별화되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그 매출 주문이 그러니까 수주가 많이 되는 쪽으로 저희가 좀 관심을 기울여 봐야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그러면 김동엽 소장의 소수 의견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동엽 소장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갤럭시 S9 판매도 나쁘지 않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이거 무슨 내용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하이엔드급 스마트폰이 시장 포화 상태다라는 건 좀 많은 투자자분들도 기억을 하고 계실 텐데요. 1분기 실적만 보면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이 약 7,800만 대 정도가 팔려서 네. 지난 분기보다 400만 대 정도 늘었다라는 소식이 나와 있고요. 네. 그리고 각 뭐 유럽이라든가 아프리카 쪽에 스마트폰 점유율이 여전히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 그리고 오늘 보도에서도 여러 번 소개가 됐습니다만 네. 2달 만에 갤럭시 S9 모델이 국내 판매 100만 대를 돌파했다는 그런 뉴스를 보면 스마트폰이 생각보다 그렇게 팔리진 않았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네. 볼 수가 있겠죠. 알겠습니다. 하지만 또 갤럭시 S9을 보면서 제가 계속 트집 잡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 뭐 시청자분들의 의구심을 예. 좀 해소해드리기 위해서요. 맞습니다. 네. 그 갤럭시 S9의 가격이 좀 네. 다른 전작에 비해서 좀 빨리 인하했단 말이에요. 그거 안 팔려서 그런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어서요. 오늘 뭐 나오는 거 보면은 아마 뭐 LG전자 그 어떤 시장 점유율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만 LG전자에 지금 사전 나와 있는 그 새로운 스마트폰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거든요. 네네. 이런 것들을 조금 억누르기 위해서 전작 모델 S8이나 S9 모델조차도 판매가를 좀 빨리 내리는 식으로 해서 시장 점유율을 홀드하는 그런 전략을 좀 펼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매출액 기준으로는 조금 감소가 되더라도 시장 점유율을 지키겠다는 그런 전략으로 좀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사실 갤럭시 S9뿐만 아니라 그 IT 부품주들이 또 속해 있는 그 산업 영역이 굉장히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예. 통신도 있을 것이고 네트워크 아니면 뭐 보안 솔루션, 뭐 반도체, 자, 이런 것들 가운데 어떤 것들을 좀 우리가 집중적으로 좀 봐야 될까요? 예. 괜찮을 것 같아 보이는. 네, 제가 좀 준비한 그 자료 화면이 하나 네네. 있는데요. 그걸 보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네네. 여러 이제 사업 분야가 있기 때문에 저 그림에서 뭐 모든 영역을 다 참고해서 보실 수 없을 수도 있는데요. 이 표가 그게- 지금 뭐를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반도체라든가 LCD 뭐 관련되는 그 스마트폰 부품 쪽에 있어서 핵심 소재가 되는 부품들에 있어서의 주도국 변화입니다. 아, 네. 그러니까 예전으로 치면 80년대, 90년대는 저 중간에 있는 일본 업체들이 대부분의 그 네네. 1등을 하고 있다가 2000년대를 넘어가면서 우리나라 업체들과 그 업체들 연합이 네네. 시장 점유율 1등이나 2등을 차지하는 그런 분야가 굉장히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네. 제일 우측에 있는 이제 중국 국기는 2010년을 넘어서면서부터 각 소재 분야나 부품 분야의 중국 쪽 업체들이 이제 도전을 하기 시작했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움직임을 보면 2020년까지는 아무래도 스마트폰이든 반도체 부품 쪽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업체들의 전반적인 뭐 시장 점유율 유지라든가 향상이 좀 기대가 된다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 안에서 힌트를 드리자면 역시 카메라 모듈 쪽에서 네네. 차별적인 스마트폰의 어떤 차별화가 일어나고 있는 만큼 뭐 3D 센싱 분야라든가 듀얼 카메라, 트리플 카메라 이런 쪽에 관련된 업체라든가 네. MLCC 쪽에 관련되는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들 이런 것 쪽에 조금 차별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2020년이라고 하니까 우리나라가 이 반도체나 IT 부품에서 좀 주도권을 잡고 갈 수 있는 기간이 많이 남지 않았나 싶겠지만 아직 1년 반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네. 1년 반밖에 안 남아서 저희 또 빨리 또 기술을 많이 늘려야 될 텐데요. 자, 계속해서 이어서 두 번째 시장 안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야이기도 하고요. 바로 제약 바이오주입니다. MSCI 한국 지수에 제약 바이오주가 몇 개가 포함이 됐죠. 이것 덕분에 제약 바이오주가 다시 한번 기사 회생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일단 여러 가지 의견들이 공방이 많이 펼쳐지고 있는데 먼저 첫 번째 의견은 이렇습니다. MSCI에 편입이 된다고 하더라도 요즘에 이제 뭐 그 회계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게 수급적으로 단발 효과에 그칠 것이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어저께 그런 종목들이 5개가 발표됐는데 그중에 3개 종목이 바이오 쪽에 바이오였었죠. 속하는 업체였기 때문에 네. 어제 좀 움직였고 오늘도 추가적인 좀 강세가 차별적으로 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다가 뭐 MSCI 지수 편입은 6월 1일부로 단행이 되기 때문에 네. 실질적인 수급은 6월 달부터 이제 들어오겠으나
그 전에 KLX 300이나 코스닥 벤처 투자 뭐 펀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전적으로 선침해가 들어온 상황을 좀 감안을 해서 보면 네. 그것보다 2, 3주 전부터 실질적인 수급은 들어온다. 이렇게 전망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은 MSCI에 의한 단기적인 수급이 아니라 네. 한 달여 이상 조정폭이 큰 상황에서 여러 가지 다른 이슈들이 좀 추가적으로 붙고 있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조금 더 이 상황이 좀 연장될 수 있다. 이런 전망들도 치열하게 좀 맞붙는 상황으로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미국 암학회 이어가지고 미국 종양 암학회, 임상 암학회 같은 경우는 6월 1일부터 5일 일정으로 열리는데 네네. 거의 한 4, 5만 정도의 암학자들이 모여서 이제 이런 학술 발표를 하게 되는 네네. 자리인데 거기 한 5개 정도 업체가 지금 우리나라 업체가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4월 달 암학회 때는 20여 개가 나갔지만 네. 그것들 중에서 또 추려져 가지고 한 5개 업체가 나가는데요. 네. 그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또 며칠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오 시밀러에 대한 적극적인 시장 확대 계획 같은 것들을 좀 용인하는 듯한 그런 발언도 있었고 또 내일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어떤 감리위원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열리게 되면 불안정성이 좀 해소된다는 그런 측면 이런 것들이 아마 5월 하순 이슈를 6월 네네. 초까지 제약 바이오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이벤트로 좀 몰아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다. 더군다나 남북 경협주에 어떤 몰렸던 수급이라든가 이슈가 잠시 네. 눈을 돌리게 되면 이쪽이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라는 전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말씀하신 게 바로 김동엽 소장의 소수 의견이었습니다. 그 소수 의견을 저희가 한번 그 화면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수 의견이 그 수급적인 효과가 단발 효과였다면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간은 여전히 바이오 편이다. 김동엽 소장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되고 있고 그리고 셀트리온 아니면 임상 종양학회의 이슈가 계속 있기 때문에 결국 이게 또 이 대표적인 종목들 위주로는 긍정적인 주가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전망을 해주신 거예요. 네. 자, 한번 저희가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죠. 자, 지금 우리가 그 투자 전략을 세울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건 뭐라고 보십니까? 지금 현재요? 네, 지금 현재요. 지금은 사실 우리나라 그 시장을 바라보는 눈이 굉장히 우리나라 한 크게 한 3-4가지 이슈에 좀 몰입이 돼 있거든요. 네네. 대형주 이슈,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언제 오를지, 아니면 제약바이오가 언제부터 반등을 할지, 아니면 남북경협주가 계속 이어질지, 네. 이렇게 되면 중국 소비주가 또 더 갈까, 이렇게 한 4가지 테마를 가지고 계속 순환하고 있다는 네.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어저께 미국 시장이 빠진 거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시장 오늘 어느 누구도 사실 크게 주목을 안 하고 있어요. 여전히 국제 수익률이 지금 3%대 초후반까지 좀 올랐고 네네. 금리 인상 가능성이 굉장히 더 속도 있게 높아질 거라는 이런 가능성 그리고 신흥국에서 자금 이탈이 좀 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애써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는 부각시켜 주진 않거든요. 그게 투자자들한테 일시적으로 안정 효과를 가질 수는 있지만 나중에 한꺼번에 몰아쳐줄 때 한꺼번에 시장에 큰 영향력을 주는 투영 효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은 좀 감안하실 필요가 있어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그런 것에 대한 대비도 조금은 선제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대외 악재들이 우리나라에 지금 제대로 반영되고 있지 않은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될까요? 지금 뭐 지난주에서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뭐 우리나라가 최근에 한 달 동안 남북 관계가 조금 네네. 좋아지는 흐름을 보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지 않을까 하는 네네. 전망을 가져왔습니다만 한 달 사이에 사실 코스닥이나 코스피나 지수상으로 전진한 건 없었죠. 없거든요. 네. 사실 해소가 될 코리아 디스카운트 재료가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남북 관계 개선이라고 하는 해소가 건. 되려면 또 시총 상위주 위주로 해소가 됐었어야 될 텐데 그렇습니다. 오히려 작은- 남북 관계 어떤 네네. 좀 뭐 특정한 관계가 있는 그런 업종들 중심으로만 그렇죠. 해소가 됐지 한 달 전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어떤 수혜를 받고서 움직인 건 전혀 없거든요. 네. 오히려 산업 구조상의 어떤 특이성이라든가 지배 구조가 조금 모자라다는 그런 모습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뒤덮고 있는 그런 형국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뭐 남북 경협과 관련된 이슈 자체가 우리나라 장을 좌지우지할 가능성은 크게 없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네. 오히려 신흥국 시장의 어떤 이 도미노적인 현상이 우리나라에 넘어오지 않도록 좀 방어하는 그런 어떤 정책적인 어떤 펼침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두 번째 안건으로 봤었던 제약 바이오주는 그래도 이제 아직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을 남아 있다고 보시는 거니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조정 시 매수 전략도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시점은 많지는 않은데요. 6월 초까지 한 2주 정도 일정으로 일정 부분 반등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제약 바이오주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고 이렇게 이슈와 그리고 성장 가능성을 담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제가 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적자 생존 내지는 네네. 그 모든 것이 성공한 한 일인이 모든 것을 취하는 그런 업종이기 때문에 한 두 종목에 집중이 될수록 여타 업종은 과감하게 생략하시는 네네. 그런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살아남는 종목이 몇 종목 안 될 수도 있다는 좀 경고의 말씀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S1투자연구소 김동엽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